자, 봅시다. 일단 6단원이고요. 두근두근 내 인생이란 작품 볼 거예요. 자, 이거 배웠으니까 내용은 조금 알죠? 네, 네, 일단은 우리가 1학년에서는 이제 국어를 고등부에서 처음 배우는 것을 가정을 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거를 왜 배우는지를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시나리오라는 갈래예요, 갈래. 그래서 그 쌤이 줬던 그 유인물 갖고 있죠. 두꺼운 거. 두근두근 내 인생. 네, 그거 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수업 듣고 문제 좀 풀어오고 또 하고 나서 검토하고 또 쌤하고 시 좀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범위가 아직 예고가 안 됐는데 좀 괜히 밀려놓으면 나중에 불안하니까 일단 끝낼 수 있을 걸 빨리빨리 끝내고 차라리 여러 번 보는 게 나으니까. 자, 근데 채원아, 1학기 때 그 등급 네? 어땠어? 저 등급이요? 1학기 때 그, 국어. 망했어요. 어느 정도야? 모든 건 나왔어요. 우리 채원이 또 쌤 만나기 전에 또 나 만나서 많이 올린 것처럼 이렇게 연출해 주려고 또 준비했구나. 오케이, 우리 약간 수직 상승 한번 가봅시다. 어, 자, 일단 시나리오예요. 자, 시나리오가 혹시 뭐 하는 건지 알아? 그, 네. 드라마나 영화 오, 찍을 때, 어떻게 그 알았어? 자, 시나리오. 그렇지, 맞아요. 극갈래라고 해요. 우리 문학에서는 이걸 극으로 분류를 하고요. 금방 이제 채원이가 말한 것 중에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 대본이라고 하고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김혜란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이제 각색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설이 원작인데 각색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거고 이 작품은 여기저기 교과서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뭐 그 천재 교과서에도 있고 비상 교과서에도 있고 또 2학년 지학사 교과서에도 있고 그리고 이 김혜란이라는 작가 자체도 요즘 학교들에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시험범에서 좀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한테 이걸 뭘 가르치고 싶어서 이걸 가르치는지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영화 대본이기 때문에 다른 문학 작품과는 달리 좀 특이한 게 있죠. 영화에 촬영 기법들이 담긴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촬영 기법들을 왜 쓰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문제쯤은 꼭 나오기 때문에 이 촬영 기법을 꼭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촬영 기법과 이제 단순히 좀 내용 파악 같은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 파악도 어렵지가 않은 게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줄글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심리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괄호로 지시문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이 대사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소설보다 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촬영 기법과 극갈래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설이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 어딘지, 어느 시간에서 무슨 이야기를 전개할 건지 해설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사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화, 혹은 어떤 독백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쌤이 금방 말했던 지시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시문. 그래서 이렇게 지시문은 보통 괄호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엔 이제 행동 지시문 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좀 담아놨기 때문에 이 행동 지침을 통해서 우리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춰진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두근두근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좀 갈래 요약은 끝났으니까 뭐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보면요. 등장인물 소개가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름이라는 조로증이 뭐예요? 빨리 늙어가는 병이요. 그쵸. 약간 좀 이제 어떻게 이런 병이 있을까 싶을 정도 좀 비극적인 병이긴 한데 이제 빨리 늙는 병인 거고 아빠 엄마가 되게 젊죠. 그래서 이 아빠 엄마가 이제 좀 아주 어릴 때 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조로증이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씨는 그 짱가 할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그 아름이의 약간 좀 나이를 뛰어넘는 친구인 거죠. 그 서하는 이제 아름이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좀 유대감을 쌓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면요. 일단 이것들 이제 분석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S#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씬 넘버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는 장면 8번이란 뜻이에요. 씬 넘버. 근데 봐봐. 여기 씬 넘버 8이 나왔고, 자, 씬 넘버 뒤에 걸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여기는 씬 넘버 10이 나왔죠. 보면요. 이 씬 넘버 옆에는 이렇게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씬 넘버 10은 한강의 밤인데, 씬 넘버 8은 대수가 운전하는 택시의 안과 밖, 그리고 오후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씬 넘버 옆에는 배경을 알려주는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씬 넘버 8은 택시 안이었고 오후였는데, 씬 넘버 10은 금방 한강 둔치 밤이었던 걸 보면은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씬 넘버가 바뀌는 걸 우리가 장면이 전환된다라고 해요. 장면 전환. 그래서 이렇게 씬 넘버 8, 씬 넘버 10 장면이 바뀌면서 배경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한 대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에 필요한 어떤 장면을 좀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밝은 음악, 택시한 풍경. 그럼 이제 이거를 찍는 그 연출가들, 감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스태프들이 이 음악과 택시를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수라는 역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는 강동원이 이 역할을 했었어요. 그 대박이었지. 그래서 강동원하고 송혜교가 나왔으니까 진짜 엄청난 영화였던 거지, 사실상. 그래서 이 강동원 역할의 대수가 손님을 발견하고 이제 택시를 세우는 장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면은 자, 읽어서 알겠지만 대수가 이제 여러 승객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막 실려 있어요. 어떻게 실려 있냐면 장면을 굉장히 짧게 짧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컷투라는 촬영 기법이 있죠. 자, 이게 우리 그 막 영화 촬영 그런 현장 보면은 감독이 카트 이러는 거 들어봤죠? 그게 커트인데 이게 이제 짧게 짧게 장면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채원이가 남편의 대화부터 읽어봅시다. 남편의 대화요? 네, 여기 땡 병원 사거리요, 여기요. 아, 네, 땡병원 사거리요. 음, 이어서 나 다 읽어요? 네네. 예, 근데 죄송한데 사정상 저희 아들하고 오늘 같이 좀 다녀야 해서 그런데 그쵸, 이 저희 어, 아들이 네. 아름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아빠가 아름이가 집에 혼자 있기 힘드니까 택시에 태우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어서요. 저 혹시 지난주에 방송 나왔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름이가 방송 출연을 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씬 넘버 8 전에도 많은 게 있었겠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 씬 넘버 8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아름이라는 애가 방송에 나왔어요. 알다시피 조루증을 이제 소개하는 방송에 나왔던 거죠. 자, 이어서요. 맞죠? 네, 네? 길가에 한 젊은 여자와 손을 아, 들자 이번엔 또 대수의 택시가 다가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고 또 다른 손님의 탄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아르미를 못 보고 타서 깜짝 놀란 거죠. 자, 여기서 손님이 통화 중이셔서 먼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부터 읽어볼까요? 손님이 중이셔서 먼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음. 사정상 저희 아들이랑 같이 좀 다녀야 하는데 애가 몸이 좀 해서 지금 아빠는 계속 똑같은 상황을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손님들한테. 그랬더니 여자가 짜증을 막 내요. 아저씨 뭐예요, 진짜 하면서 막 짜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위에서 이 대수와 다른 이제 손님이 얘기하는 장면, 그 대수와 여자가 얘기하는 장면을 계속 짧게 짧게 보여줌으로써 아르미를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여기 남편이 나왔었고, 두 번째 이제 여자가 나왔고, 세 번째 이제 교복을 입은 아르미의 또래 아이들이 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르미의 어떤 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필기해 볼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짧게 짧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는 아르미의 병이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기도 하면서도 또 누군가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런 좀 차별이 많이 좀 섞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필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커트라는 촬영 기법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약간 좀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 촬영 기법을 쓰고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 커트라는 것이 쓰이는 이유는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고 좀 빠르게 장면을 계속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아, 이 촬영 기법은 좀 정리를 잘 해놔야겠다. 물어볼 수 있겠죠? 다 적으면 말해줘요. 네. 네. 다 썼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여학생이 "저기 인증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철없는 MZ 세대 그쵸? 자, "인증사진 찍어 달래." 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름이의 병은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쪼끔 배려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밝은 아이들의 분위기에 약간 좀 아름이는 주눅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장면이 바뀌는 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리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내리고 "빨리 건강해져."라고 위로도 해 주긴 하는데 지금 아름이 입장에서는 자기랑 다르게 좀 밝은 그 아이들이 되게 부러운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약간 대조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학생들의 상황과 아름이의 상황이 대조되니까 아름이의 처지가 좀 더 부각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컷2가 쓰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빈번하게 장면을 계속 전환을 시켜 준다라는 거죠. 자, 밑에 "그러니까 아빠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서 체고를 갔던 거지?" 이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채연이가? "아니"부터요. 아니, 예? 그럼 아빠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음. 뭐가 돼야 할지 잘 몰라서 갔던 거지. 사실 태권도 하면서 좋았던 것도 도복밖에 없었어. 좀 철딱서니가 없죠, 아빠가. 그다음은요? 뭘 잘하면서 동시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아빠 친구놈 하나는 전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는데 수학을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 아빠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요? 에이, 설마. 자, 이 부분은 뭐겠어? "아빠 친구 중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라고 말하니까 아름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약간 아름이 눈에 비친 아빠는 쪼끔 철이 없고 공부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어서요. 어, "야, 아들." 아, 야, 아들, 네가 나보다 좀 더 늙었다고 해서 아빠를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음. 더군다나 채고 나온 아빠를. 우린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다고. 자, 이걸 보니까요. 대수는 좀 성격이 어때? 굉장히 장난기가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장난기가 많고 약간 좀 유머러스하고 좀 농담을 많이 한 성격이에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아름이가 아무래도 좀 희귀하고 조금 어려운 병을 겪고 있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굉장히 가볍게 장난을 많이 쳐 줘요. 그러니까 아름이의 이런 무거운 병과 달리 아빠의 엄마의 이런 밝은 모습을 통해서 뭔가 좀 약간 너무 무겁게 가지 않고 조금은 가볍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수의 성격을 통해서도 뭔가 좀 아름이의 이런 병에 심각해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좀 느껴지죠. 자, 여기 보면은 괄호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들이 연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시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대사를 치는 거죠. 근데 아름이가 "예, 예." 하면서 이제 장단을 맞춰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대수의 어떤 성격 그리고 뭔가 아름이와 아빠의 어떤 대화를 알 수 있죠. 좀 생각보다 허물없고 되게 뭐 딱딱하지 않은 관계가 느껴져요. 그리고 대수는 되게 장난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자식이 큰 병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쪼끔 긍정적으로 넘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씬 넘버 10 한강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족이 이제 모여서 콜라, 맥주, 요구르트를 맡고 있죠. 이제 대수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콜라를 먹고 미라, 엄마는 이제 맥주를 마시고 아름이는 아직 아이니까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되게 가족들이 좀 그래도 좀 행복하게 좀 즐기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어서 미라의 대사부터 채연이가 읽어볼게요. 아, 기분 좋다. 난 바람 부는 날이 왜 이렇게 좋지? 음. 나도 그런데. 바람이 불면 공기 중에 음이온이 많이 발생해서 괜히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요. 라고 해서 되게 아는 게 많죠. 왜 그런가 봤더니 아름이가 아무래도 병이 있다 보니까 좀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이런 아름이의 보통의 습관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엄마 아빠는 오히려 장난기가 많은데 아름이는 되게 의젓하거나 뭔가 되게 가장 지적이거나 가장 똑똑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극 전반에서 많이 드러나는 편이에요. 자, 이어서요. 똑똑해. 누굴 닮았을까, 우리 아들? 누굴 닮긴 날 닮았지. 음. 치. 왜 맞잖아. 팥빙수 좋아하는 거, 콩밥 싫어하는 거, 발가락 긴 거, 유머 감각 있고, 또 속은 얼마나 깊어. 치, 좋은 건 다 같이 닮았대. 눈 예쁘고 똑똑한 건 날 닮았지. 민도 나랑 똑같잖아. 아, 시끄럽고 가서 맥주나 더 사온나. 같이 갈까? 그래서 지금 가족의 어떤 화목한 풍경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화목한 풍경 왜 나오는지 알죠? 바로 뒤에서 험악한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가족이 어쨌든 아름이의 병과는 상관없이 조금은 가볍게 막 즐겁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뒤이어 나오는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씬 넘버 11 또 장면 바뀌었죠? 자, 이번에도 한강 둔치 밤이에요. 근데 이제 매점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아름이가 화장실을 이제 들렸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컷2 나왔죠. 조금 장면이 바뀌면서 으슥한 공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불량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에게 이제 아름이가 둘러싸여 있고 남학생 넷, 여학생 둘. 아, 이건 진짜 좀 쪽수가 너무 많다. 그쵸? 6명이니까. 자, 그랬더니 불량한 남학생이 "너 진짜 애야? 할배 아니고?" 라고 해서 약간 이제 그 아름이의 어떤 조로증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와 진짜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불량한 학생들은 되게 무례하게 그리고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계인이야 뭐야."라는 진짜 선 넘는 발언까지 했죠.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데."라고 해서 지금 아름이가 방송에 나왔다는 게 지금 여러 번 대사를 통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몰라. 암튼 빨리 늙어서 죽는 병이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름이가 조로증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죽는다는 워딩은 좀 되게 아름이 입장에선 엄청 트리거가 눌리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배려가 없이 내뱉는 말에 아름이가 많이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서 아름이가 이제 "비켜요."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 모자를 낚아채서 벗기면서 여전히 더 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대박부터 읽어봅시다. 대박. 뭐야, 이거? 야, 이거 혹시 올는병 아냐? 아이씨. 오 진짜. 뭐야 채연아 아이씨 너무 약간 리얼한데? 농담이에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드디어 새로운 기법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인서트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인서트는 뭐냐 봤더니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인서트는요. 삽입이에요, 삽입. 그러니까 장면이 하나 끼어든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영화의 그 장면에서 뭔가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인서트 앞에까지는 아름이와 불량 학생들의 약간 장면이 이어졌다면 인서트에서 지금 대수가 이제 아름이를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대수가 아름이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름이가 "아빠"라고 불렀더니 이제 애들이 "아빠요? 아빠래?"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이가 더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놀리고 그리고 대수도 이제 모자가 벗겨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오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이 인서트는 삽입 장면이어서 이제 그 위에서 나왔던 아르미의 장면과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려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불량한 남학생이 "어이쿠 효자 아저씨 아버님 모시고 밥 마실 나오셨나 봐요."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아무래도 아빠보다 아름이가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서 골룸이 태어났냐?"라고 해서 지금 이 불량 남학생도 아름이를 지금 골룸에 비유하고 있어요. 채연이 골룸이 뭔지 알아?
약간 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모르지? 네. 이게 라떼 말이야. 약간 해리포터급으로 되게 약간 유행했던 영화 하나 있었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해리포터랑 비슷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판타지한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 그래서 거기에 약간 되게 키 작고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 같이 생긴 게 있어. 그게 골룸이야. 그래서 약간 나 어렸을 때는 약간 초딩 때 막 애들끼리 서로 야 골룸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렸었거든.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이걸 또 모를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서 결국 불량한 남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많은 대수. 근데 오히려 대수가 꼼짝도 못하고 막 그 애들한테 둘러싸이죠. 그쵸? 이거는 아름이의 환상이었다. 그쵸? 아빠가 멋지게 아이들을 물리치는 거는 완전 환상이었고 오히려 대수가 막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와서 대수를 뜯어 말려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씬 넘버 15로 와볼게요. 자, 장면이 조금 많이 띄었어요. 그 전에 씬 넘버 11이었죠. 자, 씬 넘버 11에서 15로 오면서 공간이 바뀌었네요. 병원의 진료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라, 엄마랑 이제 아름이가 주치의를 만나러 온 장면이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채연이.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있는 이 점이 뇌혈관 살짝 터졌던 흔적이에요. 음, 운이 좋았어요. 잘못하면 애 중풍 걸릴 뻔했어요. 중풍이 뭔지 모르죠? 네. 중풍 약간 뇌졸중 들어봤어? 네. 이건 들어봤죠. 이게 중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관이 터져서 뇌 일부가 이제 손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이가 빨리 늙는 병이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체 기관들도 좀 그런 급속한 노화에 못 이겨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이어서요. 저 그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두통이 상당했을 텐데 머리 아프단 소리 아니에요? 아르마 아픈 데 있으면 자, 얘기하랬잖아. 엄마가 이렇게 내가 답답하고 속상해하는 이유는 아름이가 맨날 이렇게 아픈 거를 부모님한테 내색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그래서 엄마는 이제 속상하니까 이렇게 좀 타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이가 하는 말이 더 속상하죠. 내가 언제 안 아픈 적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름이 입장에서는 아픈 게 너무 일상이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왜 그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되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잘못하면 이거 올해도 못 넘겨요. 음. 선생님, 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올해도 못 넘겨요 라고 하면은 이제 아름이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라 입장에서는 아니 애 앞에서 굳이 그런 말까지 해야 돼요? 라는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약간 아름이가 들었을 때 마음이 안 좋을까 봐 아름이를 좀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의사에게 조금 엄마가 약간 그런 말은 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치의가 아름이 보고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름이는 이제 의젓하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저 다 들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도 아름이가 오래 못 살 거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했더니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뇌 쪽도 문제지만 심혈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해서 지금 아름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름이는 지금 입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얼마 어차피 아프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깥에서 엄마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굳이 병원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는 입원을 해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은 병원 앞 거리로 나왔어요. 이제 엄마랑 이제 아름이가 밖으로 나왔는데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로 이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름이는 살짝 자신의 병을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름이를 막 이렇게 호기심 어리게 보는 거야. 왜냐면 키는 작은데 뭔가 약간 차림새는 좀 수상하고 좀 나이가 많아 보이고 그 옆에 이제 미라 젊은 엄마가 서 있으니까 뭔가 약간 사람들은 막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죠. 이제 그거에 아름이가 좀 약간 좀 눈치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미라는 좀 약간 생각이 많이 잠겨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실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음,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엄마 난 창피해. 음. 라고 하니까 이제 아르메는 막 시선을 의식하는데 엄마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걸 받아쳐요. 한마디로 미라는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야, 네가 뭐 그렇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안 창피해?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가 창피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아픈 앤데 왜 그런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엄마가 생각에 잠겼던 이유가 나왔어요. 왜? 요것 때문이네. 그쵸? 앞에서도 뇌혈관이 터질 뻔했는데 아름이가 말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속상해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위에서 엄마가 미라가 느리게 걸었던 이유가 여기 나온 거죠. 미라가 왜 그렇게 느리게 걷나 했더니 생각에 빠져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나 했더니 왜 내 애는 아파도 말도 안 하고 아, 참 속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름이가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라가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 하면서 선글라스를 벗겼네요. 그리고 가슴이 이제 답답해 미라는. 왜냐면 이제 속상하죠. 자식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한번 보라고 내가 누구냐고 했더니 나는 17살에 낳은 애 낳은 여자야. 이걸 둘이 같이 하죠. 자, 이게 엄마가 이제껏 굉장히 반복해왔던 대사니까 둘이 한 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엄마는 17에 애도 낳았는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주문 같은 멘트인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름아, 아름아, 우리 이 길 몇 년 다녔어? 13년. 그래, 막내 외삼촌은 네 나이에 포경수술 하나 하면서도 중내산에 울고불고 난리를 떨었어. 음, 근데 넌 그것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수없이 넘겼잖아. 응,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듯이 걸어가도 돼. 그리고 알았지? 지금, 그쵸? 그래서 엄마가 아름이한테 뭔가 의지를 약간 좀 북돋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너는 되게 대단한 것을 많이 해내고 있고 씩씩하게 잘 견뎌오고 있는 아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마. 라고 지금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가볼게요. 그러면서 응, 가자 하고 이제 당당하게 걷는 부분이 나오네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볼게요. 이제 많이 뛰어넘을 거예요. 어느 날 아름이는 자신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서아라는 소녀에게서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메일이 왔대요. 아름이는 자신과 같은 나이이고 병을 앓고 있다는 서아에게 관심이 가지만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인대요. 그러니까 서아도 조루증 이런 건 아니에요. 병세가 더욱 나빠져 입원을 하게 된 아름이는 용기를 내서 서아에게 이메일을 쓰고 서아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설렘을 느낀다라고 해서 뭔가 아름이가 이제 또래의 아이들과 교류하는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이도 약간 그냥 보통의 아이들처럼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정도 쌓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씬 넘버 43번까지 넘어왔어요. 되게 많이 넘어왔죠? 병원의 정원이네요. 자, 병원 정원에서 이제 촬영이 진행 중이고 미라가 촬영을 지켜보고 장씨 누군지 알죠? 짱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름이랑 되게 친한 할아버지죠. 그런데 장씨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다. 왜?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막 멋부리고 나온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김 작가 대사부터요. 아름이는 혹시 누굴 좋아해 본 적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요? 많죠. 우리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아, 우리 옆집 짱가 할아버지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짱가 할아버지가 이제 장씨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다 갑자기 아름이가 콜록콜록 하면서 뭔가 아름이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장면이 아주 짧게 전환되죠. 컷투가 일어나고요. 이제 더 이상 촬영을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아름이의 촬영이 철수되는 장면이 나오죠. 대신에 할아버지 인터뷰라도 한번 좀 따볼까 하고 이제 장씨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장면이 짧게 전환이 되고요. 자, 할아버지 준비되셨죠? 한번 가볼게요. 큐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김 작가 대사부터 채원이 읽어볼게요. 아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 아름군은, 아니지, 우리 한 아름군은, 할아버지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카메라 없는 데서 우리 작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저 장 씨가 굉장히 긴장한 거죠. 이제 TV에 나온다는 생각에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애 성도 지금 막 까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여전히 얼어 있고 카메라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NG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씨 하고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할아버지 한 번만 더 자, 큐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름이는 내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즉 어떤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 왜냐? 할아버지는 이제 제 나이를 다 살았죠. 그래서 많이 늙은 사람이고요. 이제 아름이는 사실상 얼마 살지 않았지만 좀 몸의 노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인제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이는 내 친구다."라고 말을 하는데 할아버지의 그런 말에는 진심이 가득 묻어 있었다라는 거야. 이 배우 본 적 있어, 채원이? 네. 본 적 있죠. 그쵸? 되게 유명한 할아버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씬 넘버 44의 병원 복도에서 아름이와 이제 짱가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방송 그거? 방송 그거 쉬운 거 아니더만. 그렇죠. 감사합니다. 좀 음. 괜찮아? 네. 짱가 어디 아파요? 아, 이 나이에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지. 그건 제가 좀 알죠. 그래도 짱가는 꽤 동안이에요. 진짜 우정이죠. 그쵸? 이어서요. 그치, 흐흐. 저것들은 몰라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무 건강해서 자기들이 건강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쟤들이 모르는 게 또 있어. 뭔데요? 흐흐흐, 앞으로 늙을 일만 남은 거. 아, 라고 지금 서로 공감대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아 참 늙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쟤네들은 아직 모르겠지?' 라고 해서 아주 어린 아름이와 나이가 정말 많은 할아버지가 서로 소통과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또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한참 더 많이 산 할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씬 넘버 49 이번에는 병실로 넘어와 볼게요. 아름이가 서아의 사진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로 서아에겐 답장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름이는 좀 이제 잠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고 태블릿 PC를 이제 꺼냈대요. 여전히 전자우편함에는 새 편지가 영통임을 확인하는 아름이의 모습이 반복된대. 이런 반복되는 모습에서는 아름이의 어떤 기다림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아름이가 지금 그 서아의 메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컷 투 나왔죠. 습관처럼 전자우편을 확인하던 아름이 드디어 메일이 왔대요. 봤더니 진짜 서아의 편지가 온 거야. 자 그러면서 서아의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서아가 장면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쵸? 등장하진 않지만 서아 역할의 어떤 그 배우의 목소리만 지금 나오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읽어 봅시다. 답장이 늦어 미안해. 사실 많이 고민했어. 사진. 하지만 나만 네 얼굴 아는 건 불공평하겠다 싶어. 난 네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지만 한 장을 보내. 그래서 얘가 지금 얼굴을 아는 이유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아름이도 봤고 부모들도 얼굴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아가 사진 한 장을 보냈대요. 무슨 사진인지 한번 봅시다. 첨부된 사진을 열었더니 이제 소녀의 손이 느껴졌대. 서아가 손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 사진에서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보고 '아 얼굴 보여주기가 싫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좀 우리는 좀 그게 보편적일 텐데 이제 그 아름이의 입장에서는 아픔을 공유하고 있고 '나도 아프고 얘도 아프다.'라는 걸 아니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구나.'라고 바로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손을 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 인물의 어떤 공감 어떤 이제 감정의 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의 마음을 좀 더 남들보다 빨리 알게 됐다라는 게 지금 이 손을 겹치는 장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씬 넘버 50 은요. 아름이의 상상이에요. 현실은 아니죠. 자, 사진 위로 겹쳐진 두 손이 실제로 맞잡은 손이 된다. 이게 상상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서아와 아름이겠죠. 아름이와 서아의 뒷모습이다. 카메라가 점점 뒤로 가면서 벚꽃나무가 무성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뒷모습이 아련하게 보인다. 서아가 아름이에게 이메일을 통해 들려줬던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면서 둘이 막 걷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상 속에서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아름이가 바래왔던 어떤 일상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상상 속의 모습을 보면은 아름이가 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고 평범하게 친구를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많이 바라왔다는 거를 이 상상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름이의 소망은 이렇게 건강한 청소년이 되는 거였을 텐데 그게 안 된 게 좀 되게 아쉬웠겠죠. 자, 그러면서 서아가 물어봤어요. "넌 언제 가장 살고 싶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지. 왜냐면 서아도 아픈 사람이잖아요. 자, 한번
또 이야기 이어서 볼게요. 자, 신 넘버 51은 이제 아름이의 병실로 돌아와서 아름이가 언제 살고 싶어져? 라는 그 서아의 물음에 한참이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언제 살고 싶어지지? 라고 아름이가 고민을 좀 나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네요. 자, 몽타주라는 게 나왔어요. 자, 몽타주는요, 1학년 교과서에 있는 시나리오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자, 몽타주가 뭐냐 봤더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일단 몽타주는 이미 촬영을 해놓은 장면들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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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이제 이 영화에서 이 부분에 나오기 전에 미리 스태프들이 다 장면을 찍어놔요. 그거를 다 편집을 해서 붙여. 그래서 계속 장면이 바뀌면서 짧게 이어지는 거야. 뭐냐면 뭔가 대사가 있기보다는 장면을 빨리빨리 보여줘야 될 때 이런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미지들이 막 나오네요. 그러면서 아름이가 언제 살고 싶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채원이 마저 읽어볼게요.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하얀 구름. 이어서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음, 이미지 트램펄린을 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 즐거운 까르르 웃음소리. 음. 아이들의 해맑은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라고 해서 지금 아름이가 살고 싶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지. 이게 바로 몽타주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좀 더 볼게요. 맑은 날 오후 엄마랑 빨래 냄새 맡을 때도, 그리고 무뚝뚝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면서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 생각할 때도 많고, 저녁 무렵에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른 할머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엄마 아빠 등목해주고 찬물 끼얹는 거 볼 때도 난 살고 싶어진다라고 나오죠. 자, 아름이가 말하는 모든 상황이 되게 일상적인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아름이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모든 순간에 살고 싶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그냥 평범하고 하루하루 지겹기도 하고 뭔가 좀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아름이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매 순간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너무 슬프지 않아? 네. 그치, 나 아니 아까 전에도 이거 오늘 애들한테 설명 한번 해줘야 되니까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었다 또 눈물 날 뻔했어. 그 너무 슬퍼. 영화로 보면 되게 슬퍼요. 아, 진짜? 나 영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 볼까 아, 하다가 약간 나 이런 것도 되게 CJ 감성이어도 막 그 빡빡 먹는 편이거든. 나는 약간 영화에서 울어라 하고 판 깔아주면 우는 사람이어가지고 못 보겠는 거야. 근데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게 슬퍼요. 일상적인, 슬퍼? 다 봤어? 2시간짜리? 네, 다 봤어요. 아, 진짜 학교에서 보여줬어? 네. 그럼 학교에서 이거 1시간, 1시간 두 교시 동안 본 거야? 아니요, 그냥 띄엄띄엄. 아, 좀 끊어가면서? 네. 아, 슬프겠다. 한번 이거 한번 볼까 싶다가도 아직 시도 못 해봤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어렵지 않죠? 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용 파악만 잘해보면 되고, 쌤이 여기 강조해준 거, 몽타주, 이런 것들 조심하면 되고요. 상상인 부분, 그리고 커트,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 한 번만 더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채원이가 시나리오를 배우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채원이가 문제를 좀 풀면서 뭘 물어보지? 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쌤이 준 거 보면 되게 두껍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1학기 때 이 비상 교과서에서 두근두근 내 인생을 배운 아이들이 되게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했어. 그래서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그거를 의무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많이 뽑아준 거고요. 하루에 20문제씩 100문제만 풀어볼까? 어, 100문제 안 되지 않아요? 100문제 넘지 않아? 아, 안 돼요. 안 돼? 아, 그래? 몇 문제야? 네. 90? 아, 그럼 하루에 20문제씩 한 네. 4.5일 동안 풀면 되겠네. 네. 그치? 아니, 20문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풀고 질문할 것들을 골라와서 쌤하고 이제 와서 질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내용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뭐 이해를 하는 것보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고 내가 뭘 틀린지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보고 봐봐, 채원아. 여기 보면은 문제 풀다 보면 페이지 56쪽 봐봐. 음, 찾았어? 네. 여기에 가난한 사랑 노래 있죠? 네. 이거 학교에서 이름을 줬죠? 네. 왜 준지 알겠지? 아니요.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 거야.
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준 건 네. 아니고 이 작품하고 좀 연결해서 문제를 낼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 나왔고 또 두 번째가 흥부부부상 나왔지. 시. 네. 그건 허생전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허생전에서 아, 허생하고 허생 아내가 처음에 막 싸우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흥부부부상은 그 흥부부부가 돈이 없는데도 되게 화목해요. 그래서 그 비교해서 문제 내려고 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연계 지분을 다 알려준 거야, 지금 학교에서. 그래서 좀 뭐 이번 2학기는 좀 우리의 성적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해봅시다. 채연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문법은 뭐 한다는 말 없었어? 네, 그런 말씀 없었어요. 1학기에는 문법 어디까지 했어? 의문 변동하고 한글 의문의 맞춘 거. 변동학. 아, 네, 그거 두 개 했어요. 아, 그럼 루핀 피동 하겠네. 네. 오케이. 일단 그거 정해지면은 밴드에 대댓글로 계속 달면 돼요. 아, 그래서 네, 이거 이제 정리해서 이번 주 문제 풀어오면은 쌤하고 일요일 날 이거 문제 푼 거 지문하고 그다음 시 보고 또 그거 이제 보고 합시다. 쌤이 일단 이번 네, 주 일요일까지 근데 사실 교재를 빨리 만들어주고 싶은데 범위가 너무 아직 안 나와서 교재 만들기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네, 그 채원이가 올려준 거 보고 쌤이 교재를 빨리 만들 수 있으면은 빨리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번 주 내로 뭐 추가되는 범위가 없으면은 일단은 유인물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오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밴드에 올려주세요. 알겠죠? 네. 네, 복습하시고요. 이거 문제 풀어오면 돼요. 그 이번 주 일요일에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일요일 날 10시쯤 올 수 있어요? 아, 네, 네, 오케이. 쌤이 왜냐면 12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거 쌤하고 한 번 더 정리하고 뒤에 조교님하고 조금 더 질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